자, 2020년 10월 20일 중소들이 차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벳셀, 그리고 광동제약, 그리고 신풍제약, 그다음 톱텍 총 4종목이고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차트로 선정을 했고요. 차트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꼭 내가 들고 있지 않은 주식, 내가 관심 없는 종목이라도 공부 차원에서 오래오래 보시면 보실수록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는 건 제가 장담 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 번 반복하셔서라도 좀 이렇게 좀 익혀가면서 보는 눈을 깨우시는 저희 그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일단 벳셀 먼저 볼게요. 벳셀. 자, 이 종목 반도체 종목인가요, 레드님? 자, 전체적인 차트의 그림을 보면요, 이 벳셀이란 종목은 현재 어느 정도 이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은 맞아요. 그러면서 일봉이 이제 머리를 틀려고 모양을 만드는 자리까지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 이렇게 고점을 냈던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 안에서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요 안에서. 여기서 조금씩 벗어나는 그림들은 나타나긴 했지만, 그러면서 추세를 돌리는 모습을 만드는 척 했지만 이 위에 대한 또 매물이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처맞고 그냥 밀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 종목 혼자만의 어떻게 보면 이슈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반도체 자체가 시즌 자체를 타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 차례 더 이 저점을 깨고 내려앉으면서 눌렀다가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OLED겠네. 그러면 OLED가 흥행을 못했으니까 많이 빠졌죠. 최근에 이 OLED 관련된 종목들이 슬슬 머리를 들어요. 이 종목, 그리고 인터플렉스, 이 종목, 얘도 지금 머리를 틀죠. 주가의 고점의 위치만 다를 뿐 최근의 이 현재 흐름 자리는 뭐하다? 비슷비슷하다. 장기평선을 밑으로 깔고 캔들로 머리통 드는 그림. 장기평선을 밑으로 깔고 캔들로 머리통 드는 그림. 그죠? 이제 OLED가 어떻게 보면 이 순환이 도는 시기가,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면 봄에 봄에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여름에 물을 주고, 가을에 수확을 하고, 겨울에 이제 이 땅을 한 번 더 이렇게 다음에 또 씨를 뿌릴 수 있게끔, 이걸 땅갈이라고 하나요? 한번 이렇게 뒤집어 까놓잖아요, 막. 그러면 현재 이 종목이든 인터플렉스든 OLED 관련된 이 종목들 자체가 겨울은 지났어요. 겨울은 지났다. 그럼 지금의 자리가 어디? 봄이라는 거예요. 봄. 씨 뿌리는 자리. 씨 뿌리면 지금 자리에서 바로 과일이든 뭐든 수확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의 자리는 뭐 하는 자리? 씨 뿌리는 자리예요. 씨 뿌리는 자리.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차트가.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기존에 위로 올라왔다가 눌렀을 때 어디? 장기평선의 저항을 계속 받았어요. 그죠? 그런 저항을 받다가 처음으로 몸통으로 뚫고 올라온 자리가 이제 최근의 자리예요. 그러면서 정배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직 이 장기평선을 그러면 이제 위에다 깔아놓고 밑에 있는 이 평을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즉 이 장기평선을 기준으로 중심으로 잡고 이 위에서 캔들이 놀아줄 거냐, 이 밑에서 놀아줄 거냐에 따라서 이 차트에 대한 힘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힘이 달라진다. 그럼 얘는 지금 현재는 위로 갔다가 눌렀다가, 위로 갔다가 눌렀다가,
위로 갔다가 눌렀다가 하면서 이 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꼬매주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다음에 이 자리 밑으로 밀리지 않으려고 위아래로 꼬매주는 거예요. 이평선을 밑에다 다 깔아놓고. 그럼 어느 정도 자리는 슬금슬금 잡고 있다라는 기준인 거죠. 얘는. 잡고 있다. 하지만 그에 반해서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뭐 아직도 위에서 내려오는 자리에서 부담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찌 보면 위에 모자를 쓰고 있어요. 햇빛을 받아야 되는데 위에를 덮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올라갈 때 방해가 된다라는 거죠. 예. 주봉도 매한가지. 대신 일봉은 위로 올라탔죠. 그러면 여기서 뭐 해야 된다?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는 그림은 만들더라도 그 시세가 엄청나게 강하진 않다라는 기준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럴 말 그대로 이제 주봉이나 월봉이 머리통을 들 때까지 어느 정도 얘가 이 윗자리에서 이 3,550원 윗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타나면서 버텨주는 흐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에 뭐 여름이 나오고 가을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 봄이다. 그럼 그 봄의 자리가 요 자리가 기존의 저점 자리, 그 저점 자리가 이 이평선의 자리인 거고, 그죠? 그러면 이 저점 자리에서 위로 올라갔을 때 저항을 받았던 자리가 또 여기 한 차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올라갈 때 받았던 자리가 여기 한 차례, 여기 한 차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요 자리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얘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가야 5,300원인 거고, 혹여나 이 회사만의 이슈가 있다면 어디 5,900원에서 6,200원까지는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디 기존의 이 고점 이상을 넘어갈 확률은 드물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이해되시나요? 주봉상에서도 보더라도 지금의 자리인 게 일봉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주봉으로 보면 아직도 이 하락하던 추세를 완벽하게 틀지 못했어요. 여기서 틀었다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말 그대로 밑으로 빠지는 각도가 옆으로 온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하게 떨어지던 게 옆으로 이제 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떨어졌다가 요렇게 떨어지니까 이제 요렇게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죠. 지금의 자리가. 이해되시죠? 요렇게 떨어지다가 요게 요렇게 바뀌고, 그리고 이제 요게 요 자리를 잡고 이 바닥을 한번 잡은 거죠. 잡고 나서 이제 올라올 때 여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박스에 대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요 자리 혹은 요 자리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크게 보면 얘는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좀 넉넉하게 잡아서 4,800원 부분까지. 이해되시죠? 요런 자리에서도 횡보했던 자리가 꽤 나오죠. 그리고 여기가 저항이었고. 실장님 어서오세요. 자, 월봉상에 봐서도 요 자리까지가 딱 몸통을 기존에 만들었던 자리잖아요. 내려왔다가 올라올 때, 그죠? 그리고 나서 윗꼬리를 꾸준하게 달았던 자리가 요런 자리인 거고, 어느 정도 선, 그죠? 그러면 지금 자리가 이 자리에서 버텨야 되는데 이 자리를 뚫고 내려 앉아버리니까 다시 올라올 때 뭐 이 자리가 이제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자리를 때려주는 거예요. 그죠? 이 자리를 때려주는 건데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이 또 저항이 한 차례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매물이 있고 내려오는 이평이 저항이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거래량은 줄어드니까 고점이 낮아지는 거예요. 왜 이 평을 뚫고 올라서지 못하니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 평을 밑으로 깔고 옆으로 끝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횡보하다가 올라타는 그림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한번 치고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니면 그냥 윗꼬리 달고 또 쫙 밀리든지, 그러면서 거래가 좀 들어와야 요런 그림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요런 그림 만들고 윗꼬리 다는 요런 그림을 만들 때
2평 밑으로 깔리고, 그리고 나서 끝나야 그 다음에 한 차례 더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한다? 한 번 더 또 누른다. 그러면서 그냥 박스권을 유지하는 그림을 꾸준하게 보여줄 확률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특별한 이 개별적인 이슈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얘는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씨 뿌리는 과정이에요. 수확할 과정이 아니라. 이해되시죠? 근데 대신 이제 씨를 뿌리다가 기존에 농사 짓다가 잃어버렸던 돈이든 뭐 누가 흘렸던 지갑이든 살짝은 주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단기적으로 먹을 건 나오지만 장기적으로 날아갈 자리는 지금은 아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자리가 이 장기평선 위주로 보시면 돼요. 3,500원 기준으로 위아래, 밑바닥은 여기 3,000원대가 바닥자리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지금은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광동제약. 자, 광동제약이 이 코로나 관련주로 움직였던 그림인 것 같아요. 주가 상승을 굉장히 크게 해놨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전고점이라는 부분이 남아있고, 이게 아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뒷산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이 주식을 사실 때, 이 차트쟁이들은 신규 매수를 잘 안 한다고 제가 빅히트 종목을 분석을 하면서도 조심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게, 기존의 이 이력을 본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요런 이력이 한번 있어요. 즉 산이 있고 대신 그 산에 대한 거래량은 별로 없어요. 최근에 많이 터졌기 때문에 그냥 점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예전 이제 요런 자리로 가면 여기서는 좀 터진 그림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라도. 그쵸? 평상시보단 조금 더 올라오는 그림이니까. 그럼 기존에 뒷산이 있다라는 건 어느 정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를 정할 때도 어느 정도 선정하는 게 쉬운 거예요. 신고가보다. 신고가는 그래서 신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고점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신 기존의 이 흐름을 볼 수 있는 이런 차트는 고점을 잡기가 조금 더 편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이 광동제약은 지금의 자리에서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온 거예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까지는 한번 올라왔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요. 그런 거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자, 차트를, 최근 일봉상의 차트를 보시면 기존에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추세를 어느 정도 강하게 잡았죠. 추세를 강하게 잡고 올라오던 이 각도를 높였어요. 높이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점을 올리는 것 자체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다. 저점을 올리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이 상승을 하면서 고점을 높이는 그림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고점 부근까지 올라올 수 있는 모습을 만든다고 분명히 제가 계속 방송 중에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차트 볼 때.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는 고점을 만들어 놓고 최근의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보면 이게 낮아지면서 밑에서 올라오던 추세도 살포시 뭐했다? 깼다. 깨고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렸다가 눌렀다가 올렸는데 고점을 못 넘겼고, 그리고 다시 한 차례 누르면서 내려앉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이제 빠르게 이 자리를 복귀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력은 하는 중이지만 이 추세는 한번 이탈이 된 거예요. 그럼 즉 요런 급등하던 추세는 어느 정도 이제 떨어졌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즉 강하게 들어오던 매수세는 죽었다.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완전 깨진 건 아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저점을 꾸준하게 올렸던 이런 그림이 아니라 요때 고점을 만들고 눌릴 때 여기 저점 부분까지 밀어버린 거예요. 저점 부분까지 한번 밀어버린 거예요.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저점 부근까지 한 번 더 밀어주는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올 때 고점을 넘기는 그림이 좀 약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세를 이제 완만하게 한 번 더 그려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완만하게 그리는 자리, 혹은 지금의 자리에서 기존에 상승하고 눌림을 받았던 자리, 혹은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 요런 자리 되겠죠, 대충. 요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올라올 때 요 자리를 일단 넘어서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 자리 넘어서면 그 다음 고점인 요 자리를 꼭 넘어서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 자리를 넘어서야 그 다음 다시 한번 여기 고점 13,250원이나 13,350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쳐맞고 이제 누르든지 아니면 뚫고 올라서든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던 추세는 현 자리에서 다시 한 차례 뭔가 이슈가 터지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했다? 끝났다. 대신 이젠 뭐 옆으로 움직이는 추세라는 거예요. 횡보하는 추세. 즉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파동은 다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월봉 보더라도 얘는 이 구름대 안으로 갇힌 자리잖아요. 거래가 꽤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구름대 안으로 갇혀서 얘는 이 위로 올라타서 그 다음 봉에서 슈팅을 한 번 더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 구름대를 돌파하는 그림이 안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고점이 낮아진 거고, 당연히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고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인데, 거래량은 강하게 터지는데 첫 번째 올라왔던 거래량에 비해서 몸통이 짧아요. 계속 짧다라는 건 뭐? 이 위에 대해서 누르는 매도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를 확인하는 자리인 거고, 먼저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여기 몸통을 계속 만들었잖아요. 그죠? 여기는 떨어지는 자리.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자리. 그런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자리를 이런 자리에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윗꼬리가 꾸준하게 달리는 거죠. 빠르게 올릴 수가 있으니까. 대신 요런 자리는 위아래 매도세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는 매물을 소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런 자리는 뚫고 올라설 수 있다는 거죠. 왜? 강하게 밀어버린 자리니까. 그럼 올라올 때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그죠? 그럼 그런 자리까지 매물 소화를 하면서 최근의 흐름 자체가 기존의 이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까지 뭐 했다? 머리통을 들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매물 소화를 이제서야 끝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요런 몸통을 만든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그림이 요런 그림인 거죠. 요런 그림. 요런 그림에 윗꼬리 하나 다른 거. 요런 그림인 거죠. 여기까지 메꿔 놓은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그죠? 차트 모습 보면 그렇죠. 여러 번 나눠서 치긴 했지만 여기까진 메꿔놨다. 그러면 지금 고점은 낮아졌으니까,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월봉의 기준으로 저점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요렇게 올라가는 이제 말 그대로 빠르게 튀는 자리는 쭉 끝났지만 옆으로 버티는 자리가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깨고 이탈하지 않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또 보면 여기가 고점, 기존의 1차적인 고점이니까 이 자리를 넘어서서 지금의 자리에서 만원대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이번 달 종가까지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달 한 달을 더 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좀 아직은 짧죠. 가격 차이가 200원밖에 차이가 안 나고, 앞으로 그래도 한 10일 정도 날짜가 남아있으니까, 최소 7일 정도는 거래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번 달이든 혹은 다음 달 중순까지 많이 밀리더라도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디? 9,200원. 이해되시죠? 9,200원을 깨고 내려앉으면, 종가상으로 내려앉으면 한 차례 더 8,000원 부근까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 차트예요, 얘는. 그리고 올라오면서 여기에 대한 매물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매물 확인하고 다시 올라올 때 결국에는 이 자리가 또 고점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지 않으려면 이 위에서 지지하는 혹은 이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한 달, 두 달 혹은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더 친다. 여기서 바로 그냥 치게 되면 12,000원을 넘어서는지 꼭 확인하셔라.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그림이에요. 요거랑 좀 비슷한 차트가 SK 바이오랜드라는 차트거든요. 얘도 어떻게 보면 요 자리에서 계속 때렸죠. 어디? 어떻게 보면 차트가 똑같아요. 고점 만들어 놓고 위에 아까 말씀드렸던 몸통 만들어 놓고 쭉 누르고 올라오면서 여기 고점 하나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올라와서 차근차근 윗꼬리 만들면서 몸통을 위로 올려다 놓으면서 어디? 여기까지 잡아놨죠. 여기도 여기까지 똑같이 잡아놨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뚫고 쳐버렸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 구름대를 넘긴 거란 말이에요. 요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 첫 뒤지든 말든 간에 그건 뭐 그때 일이고, 그죠?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수익을 내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렇게 그림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점이 낮아졌죠. 여기도 똑같이 고점이 낮아졌어요. 고점이 낮아졌고 거래량을 죽이면서 눌렀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를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개념이죠. 그죠? 여기서 한번 이탈하긴 했지만 이건 뭐 확 밀린 거고,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그었을 때 여기서 버텨주잖아. 21,500원. 그죠? 요런 그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적게 터지면 그 다음에 거래량을 늘리면서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이에요. 이 모양의 자체가 요렇게 보시면 광동제약하고 똑같죠? 똑같죠? 올렸다가 누르면서 여기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누르고 올라오면서 여기 한 차례 만들어 놓고 밑으로 저점 한번 깨치고 올라가면서 윗꼬리 다는 그림, 그리고 구름대 만들어 놓은 그림 똑같아요. 그림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아요. 이런 게 패턴이에요. 이런 걸 패턴 매매라고 합니다. 세력, 말 그대로 이 주식시장에 주가를 가지고 노는 세력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했던 놈들이 이 종목 했다가 저 종목 했다가 돌아가면서 해요. 호이님 어서오세요. 처음 뵙네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주 오시고요. 패턴을 만들어요. 그래서 패턴도, 그래서 제가 차트를 많이 돌려보고 많이 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많이 돌려보고 많이 봐라. 그래야 이런 패턴도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광동제약도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가. 어찌됐든 첫 번째 거래가 들어오면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를 일단 주봉상에서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지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지지가 한번 깨졌을 때 이 밑에 있는 윗꼬리 지점에서 지지를 받았다라는 거, 그러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많이 밀리더라도 얘는 9,700원, 많이 정말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9,40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야. 내려가면 위에 있는 자리를 매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올라올 때 지금의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터져야 뚫고 올라선다. 이해되시죠? 그런 그림으로 보셔야 돼요. 그럼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계단식으로 상승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신풍제약. 신풍제약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정고점을 넘긴다라는 걸 많은 유튜버들이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글쎄 제가 뭐 다른 유튜브들을 잘 안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자 어찌됐든 신풍제약을 좀 볼게요. 자, 신풍제약을 제가 저번 주 주말에 한 번 더 영상을 남겨놨던 게 있어요. 남겨놨던 게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봉상의 흐름을 보면 지금의 자리는 분명히 마지막은 아니다. 여기서 못해도 단기적으로 쌍봉을 만들든 아니면 한 번 더 뚫고 올라갔다가 죽는 그림이 나와야지, 지금의 자리에서 그냥 죽는 그림은 나올 수 없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봉상에서도 시작을 해서 1파동이 나오고 2파동 눌러놓고 3파동 나오고 나서 지금의 자리가 4파동의 A냐 혹은 B냐 혹은 C냐의 관점이다. 그러면 만약에 A라면 단기적으로 반등을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누를 거고, C파동으로 그 C파동이 요런 자리에서 다시 지지를 받을 거냐 혹은 한 차례에서 눌러서 요런 자리까지 눌러줄 거냐, 얘 관점인 거고, 그게 아니라 지금 A, B, C가 끝났다면 지금의 자리는 횡보 혹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존 영상을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 자, 일봉상에 보면 한 차례 파동을 만들어 놓고, 다 지울게요. 이제 헷갈리니까. 파동을 1차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2차 하락을 만들어 놓고, 그 위로 이제 올라타면서 이 위아래 이게 올라오면서 물량을 좀 매물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가 요 자리에요. 요 자리 105,000원. 그래서 제가 105,000원 혹은 95,000원까지는 한번 밀릴 수 있다. 대신 이 자리가 지지가 나온다면 분명히 다시 올라오면서 정고점 쌍봉을 만들든 아니면 또 한 번 신고가를 넘어갈 수 있는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 105,000원까지 밀리지 않았고 그 위에 있는 이 양봉의 몸통 자리 위에서 현재 지지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한 차례 여기서 눌렀다가 이 자리에 대한 박스를 만들어 놓고 현재는 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자리예요. 움직이고 있는 자리다. 그럼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 박스에 중간값을 그려놓고 이 자리 위로 올라서서 지지가 나오면 다시 한 차례 올라오면서 어디 147,000원 혹은 8,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혹은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면서 이 16만원대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어요. 대신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올라타고 나서 올라올 때 이 16만원을 맞고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면 뭐한다? 잘해야 박스권인 거고, 아니면 말한 대로 한 차례 더 누른다. 어디? 105,000원에서 95,000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한 차례 올라왔다가 눌리는 그림은 9만원까지 열어두셔야 돼요. 9만원 정도까지. 9만원이면 요런 자리까지 한번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에서 올라갈 때 이 16만원을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셔야 돼요. 16만원. 이 16만원이 기존의 고점,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고점을 확인했던 자리, 쌍봉을 만들었던 자리인 거고, 그리고 나서 위아래 놀링을 타고 눌리면서 여기서부터 장대 연봉이 떨어졌던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래나 저래나 이 자리 위로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나타나면 잘해야 횡보 아니면 하락. 넘어서서 지지하면 뭐한다? 또 한 차례 확인하러 올라온다. 일단 19만원 정도. 넘어서면 정고점. 그게 아니면 떨어지는 거고 다시.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의 차트 이 자리 넘어서야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136,000원 136,000원이 어디예요? 위아래 꼬리 달았던 자리예요. 이 자리를 넘어서야 되는 거고, 이 자리 넘어서서 지지하면 그 다음 볼 수 있는 자리가 요런 중간값 정도 한 147,000원에서 15만원 나오는 거고, 넘어서면 16만원대까지. 이해되지? 16만원을 넘어서 16만원을 지지하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단기적으로 16만 5천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넘어서는지를 체크하시고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얘는 제가 볼 때는 제2의 국일제지예요. 국일제지.
이 국일제지 그래핀으로 올려다 놓고 강하게 누르기는 했지만 다시 아직도 이 위에서 버티고 있죠. 얘는 그죠? 얘는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많이 벌어졌던 장기평선을 붙여놓고 여기서 트위스트 끄고 또 한 차례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이제 이격도를 벌리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의 초입의 그림을 만들고 나서 여기까지 한번 밀릴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이렇게 밀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트위스트 끄고 다시 캔들 올라오면서 한 차례 더 슈팅을 낼 수가 있어요. 얘는 그런 그림으로 모양을 만들거든요. 그런 그림으로 모양을 만드는데 이거를 본받아서 갈 수 있는 종목이 현재는 신풍제약이에요. 얘가 정말 뭐 12월 달에 뭐 이슈 12월까지 이슈가 살아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는 뭐 이 회사 뭘 하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뭐 냄대시를 따라갔다가 뭐 따라갔다가 뭐 별의별 거 다 따라가더라고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이 뭔지 모르는 게 실체가 아예 없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얘는 실체가 아예 없지는 않다. 어느 정도 실체가 존재하고 그로 인해서 이 기대 수익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 자리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벌써 밀었어야 되는데 이런 자리까지. 이해되시나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음봉이 많이 떨어지고 눌리고는 있지만 현재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자리만 잡는다면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아직은 뭐 신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자리지만 어느 정도 대응 되시는 분들만 대응을 하시는 자리예요. 얘는 공부가 되신 분들만 어느 정도 내가 매수 매도가 되고 손절을 확실하게 때릴 수 있는 사람한테만 위로 올라가면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준비된 자한테만 먹을 자리를 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됩니다. 부족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영상을 좀 같이 참고하셔서 보세요. 자, 마지막 톱텍. 자, 톱텍이 마스크 관련인가요? 오늘 조금 상승이 나왔어요. 네몬, 뭐 톱텍이, 그 다음에 대장이 뭐 웰크론이었는데 사실 웰크론 한택이 상한가를 가 있어서 뒤따라가다가 결국엔 오후장에 이제 지수가 올라오면서 다 같이 무너진 건데 KM, 뭐 모나리자 기타 등등 무너진 차트인데 일단 톱텍을 월봉상에 보면요. 기존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뭐 삼성 쪽에 뭘 빼돌렸나 어쩌나 하면서 악재가 터지면서 한번 밀었거든요. 얘는 그러면서 이제 바닥까지 한번 내려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오면서 요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서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제 급상승을 했거든요. 급상승을 했지만 말 그대로 이제 하락했던 자리까지만 어느 정도 이 가격 형성을 하고 누른 자리예요. 누른 자리인데 사실 얘가 요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눌렸으니까 빠르게 한 차례 이 자리까지 원을 그려놓고 다시 누르는 자리예요. 그럼 여기서 한 차례 요렇게 원은 그릴 수 있어요. 원은 그릴 수 있지만 이 종목이 요렇게 날아갈 확률은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얘는 다시 한 차례 올려다 놓고 눌러야 돼요. 어디까지? 요런 자리까지. 요런 자리 때까지 한 번은 더 눌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자리 잡은 게 여기서 한번 올렸다가 눌릴 거냐 이대로 눌렀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리는 그림을 만들 거냐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의 모양으로 보면 자 일단 주봉으로 돌아와서 봐더라도 자 요런 모양새를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지금 얘는 이 자리에 지금 갇혀있는 자리인 거죠. 슈팅은 강하게 냈지만 누르면서 요 자리까지 내려왔으니까 이제 이 위에 대한 저항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머지 거 지울까요? 헷갈리니까. 자, 이렇게
요렇게만 남겨놓으면 지금의 자리가 이 안에 들어온 자리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강하게 쏟아냈지만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를 못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어디? 요 자리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면서 요 자리까지 찍을 수 있는 자리를 누르면서 여기서 강하게 음봉으로 떨어진 자리니까 여기까지만 고점을 한번 만들어 놓고 한 번 더 누르는 거예요. 왜? 이걸 뚫고 올라서기에 거래량이 주니까. 그죠?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게 된다면 요 자리 얼마예요 이거? 27,000원대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을 보여줘야만이 추세가 반전이 되는구나 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올라오면서 이 자리까지도 못 가고 요런 19,700원에서 한 2만원 부근에서 쳐맞고 밀리면 아 당분간은 그냥 박스권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박스권이구나. 이해되시죠? 얘는 올라오면서 강하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자리를 계속 유지하는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빠르게 올라온 만큼 더 빠르게 눌리는 거예요. 대신 이 자리에서는 기존에 산이 있으니까 그 자리까지는 쭈르륵 밀리다가 여기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한 차례 밀으면서 요렇게 안에서 이제 단기적인 박스 하나 친 거고, 그 윗자리까지 이렇게 박스 하나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림이에요. 쉽게 보면 그런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자, 이제 일봉으로 돌아와서 보면, 자, 얘가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장기평선이 밑으로 깔릴 때는 상승을 하더라도 뭐한다? 한 차례 누른다라고 그랬죠. 그런 자리처럼 눌리고 있는 자리예요 지금. 이런 자리를 요런 저점에서 지켜줄 거냐, 요런 저점에서 박스권인 모양으로 해서 버티면서 버티면서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날 거냐, 잘못 그렸네. 아무튼 대충 요런 그림으로 지켜줄 거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더 누를 거냐, 어디? 기존에 박스권이 있었던 자리까지. 그 기준이에요. 여기까지 밀리면 얘는 이제 뭐한다? 이 자리에서 지지하는 그림만 나오면 얘는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자리예요. 여기까지 밀린다면 더 이상 내려갈 자리가 없을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런 그림이에요.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오늘의 고점 부근 17,000원을 넘기는지를 보셔야 돼. 17,000원을 넘기면 한 차례 단기적으로 19,000원대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어요. 대신 17,000원을 못 넘기고 이 밑에서 버벅대는 그림이 꾸준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뭐한다? 한 차례 더 밀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얘는 시장에서 조금씩 소외가 되면서 고점을 높이는 그림이 나오긴 했지만 얘는 갭을 띄웠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고점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추세적으로 요렇게 추세를 잡은 거예요. 밑으로 아직은 요렇게 추세를 잡았다가 지금의 자리는 이제 추세 잡았다가 이제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자리예요. 요렇게 이제 이 추세를 뚫고 올라서냐 못 올라서냐의 관점이겠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옆으로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저점을 더 낮추는 그림은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얘는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그 자리가 좀 많이 빠지면 12,500원대까지긴 하지만 그런 자리까지 한번 밀리고 나서 지지하는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가지 않고 이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만 보여준다면 뭐한다?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뭐 할 거다? 만들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좀 시간적으로 소요가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뭔가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해되시죠? 차트의 그림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서 요렇게 해서 한 차례 눌렀다가 요런 그림까지 한번 만들어 놓고 박스 혹은 하락을 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누르고 나서 횡보해주고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의 기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림일 수도 있죠. 모양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하락을 강하게 뽑아줬던 자리를 올려다 놓고 원을 하나 그려놓고 누른 다음에 다시 여기까지 원을 하나 더 그리죠. 커피잔. 그리고 나서 죽은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도 일봉상으로 보면 차트의 모양이 위에서 꽂아 내려서 결국은 어디까지? 바닥까지 한번 내려앉은 모양이란 말이에요. 얘는 바닥까지 앉혀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 그러면서 슈팅을 한번 나올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요런 자리에서 요런 거는 그냥 초보자분들 쫓아가지 말고 기다리면 수익을 분명히 한번 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쵸? 이 종목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얘는 그런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는 거예요. 얘도 눌리는 하락, 눌리는 각도가 옆으로 줄었고 그 각도가 이제 옆으로 또 꺾이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이든 횡보를 좀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줘야 한 차례 또 올라올 수 있는 모양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자, 오늘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좀 드릴게요. 녹화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